빚밖에 없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도 1억의 빚을 다 갚고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이 오신 분도 계시고요. 뭐 힘들다 하지만 다 길은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좀 구분이 되는 거죠. 빚이 있다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잘 되게 하면 되고요. 시국이 어렵고 경기도 개판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 오히려 스스로를 약간 올가미에 집어넣는 꼴과 좀 다름이 없어요. 매일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뉴스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빚도 갚고 또 앞으로의 장사 생활도 잘 해나가시면 되니까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제가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나온 그런 깨달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적용해서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지금도 이제 여전히 고액의 어떤 아카데미나 강의에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1대1 상담에서는 거의 뭐 치트키 같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두에게 이 방법이 통용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을 표본으로 보자면 거의 80% 이상의 성공 확률을 보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만큼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무척이나 좀 힘들거나 또 포기하고 싶거나 또는 다른 일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라서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긴 힘들어요. 하는 일마다 핵심적인 부분은 따로 있고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깊은 상담을 통해야지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다만 우리가 왜라는 물음을 한번 가져보면 그 이유가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왜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오지 않을까? 왜 나는 마음적인 변화, 마인드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무수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결론은 딱 한 가지.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또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도 그리고 나 스스로가 뭔가 좀 변화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단절의 기쁨이었습니다. 단절의 기쁨. 이게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줄임말로 하면 JOMO라고 합니다. 조모. Joy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요. 이 말이 미국에서 좀 오래전에 신조어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최신 신조어는 아니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한 그런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매장을 폐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저의 하루를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JOMO, 조모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TV에 나오는 어느 한 사장님을 제가 본 뒤였는데요. 그분은 빚이 자그마치 5억이 넘었는데 10년이 넘게 쓰리잡을 병행하면서 그 빚을 다 갚으시더라고요. 인간 승리라고 할 만큼 대단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분이 24시간을 쓰는 것과 내가 24시간을 쓰는 것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가슴이 진짜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누릴 걸 다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게임도 뭐 1시간에서 2시간 하고 있었고 뭐 길게는 3시간도 하고 있었고 유튜브 영상도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었고 쇼츠도 막 보면서 휴대폰 화면을 거의 수백 번씩 그렇게 들여다보고 퇴근하고 나서도 또 TV도 보고 새벽 늦게까지요. 주말마다 또 맥주 마시고 평일에도 술 마시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PC방에도 가고 그렇게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는 이런 거를 이제 취미생활이라고 좀 포장도 하고 인생에서 좀 즐겨야지, 취미생활도 좀 해야지 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내 직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좀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였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좀 얼마나 보고 계세요? 취미에 투자하는 시간은 좀 적당하신가요? 유튜브 영상은 딱 나한테 필요한 것만 보고 딱 이렇게 끄시나요? 아니면 또 뭐 이슈라든지 어떤 사건 이런 것에 막 장장 몇십 분씩 몇 시간씩 걸쳐서 그렇게 영상에 빠져 있진 않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매출이 곤두박질 치지 않게 있던 빚도 없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일단 저 스스로 이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토록 자신감 있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명심하시면 되거든요. 이 몇 가지만 딱 하루를 실행하고 그리고 3일을 실행하고 일주일을 실행을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곤두박질 치는 매출이 늘어나는 빚이 점차 줄어들고 끝내는 상승 기류를 분명히 탈 거예요. 단 불가능한 목표는 제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으시면은 이 영상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실행에 안 옮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 저한테도 있죠. 진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악의 축이라고 좀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잠시 문자나 카톡 보낼 때 그리고 전화할 때만 쓴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7시간이라고 치면은 17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 중에 적어도 4분의 1 이상, 그러니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은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에이 설마라고 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그 사용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보세요. 볼 수 있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보여주게 되면 그 심각성을 깨닫는 어떤 인지의 동물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동물들은 아무리 본인의 잘못을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직접 한번 보세요. 하루 1시간, 2시간 정도만 최대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었는지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저는 오래전에 하루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7시간 이상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좀 확인을 한 뒤로 충격에 빠졌었던 기억이 나요. 게임을 하던 때라서 더 오래 사용을 했었던 거겠죠. 이제 오토로 사냥도 돌려놓고 장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주방 한켠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매달아 놓고 계속 그걸 쳐다보면서 음식을 만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결국 저의 잘못을 좀 인지하게 됐고 끊어낸 거죠. 언젠가부터.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끊은 게 게임, 릴스, 쇼츠, 틱톡 이걸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건, 사고에 대한 영상들, 그냥 일반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라 흔히 말해서 이제 사이버 레카들이 올리는 영상들 있죠. 흥미롭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영상들, 그런 것들을 모조리 끊었습니다. 물론 가끔 보긴 합니다. 하지만 빠지진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번 빠지면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그 사건에 계속 연달아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기 바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조리 끊어낸 거죠. 하나의 사건을 보면 그 뒷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고 전말, 배경 이런 것까지 좀 찾아보는 저를 보고서는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빠지게 됐었던 거죠. 이 연예인, 이 유튜버, 이 사람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내가 여기다가 이런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그 모든 구독을 취소를 하거든요. 유튜브를 새롭게 그리고 구독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흥미가 있어서 구독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어떤 이슈, 사건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한테 추천이 계속 되거든요. 결국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성을 잃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였어요. 매장에서 이제 쉬는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휴대폰 막 꺼내고 유튜브 보고 흥미로운 사건에 저 역시도 이제 흥미로워져서 거기에 푹 심취를 하게 됐던 건데 이 사건이라는 게 이상하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꼬꼬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다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꼬꼬무라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뇌는 이런 흥미로운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아드레날린, 또 도파민 이런 게 막 분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기분을 막 느끼기 때문에 재미있고 더 보고 싶고 막 끝까지 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영상들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안 보죠. 아마 한 3,000명, 4,000명이나 볼까요? 네, 한 5,000명? 많이 보면 10,000명까지 보겠지만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매장에서 쉬는 시간에 손님이 뜸한 시간에 하려고 했던 온라인 마케팅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게 되고 또 홍보 문구로 쓸 카피라이팅 아이디어도 늘 제가 썼었는데 그런 거에 빠지고 나서는 전혀 쓰질 못하게 됐었어요.
아예 머릿속의 스위치가 흥미로운 호르몬들 위주로 바뀌어 버려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도파민에 지배되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모습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지만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겠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끊어낸다고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끊어낸 거거든요. 우선은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몰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단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JOMO, 조모, Joy of Missing Out, 단절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스마트폰을 어플로 저는 제어를 하고 있고 보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방법이 이제 잘 통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 끝내기 전까지는 아예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일을 하기도 해요. 거의 뭐 요즘에 저는 제 핸드폰은 무음이라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데 아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평상시에. 처음에 저는 그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뭐 유튜브 스크립트 그런 걸 작성할 때 2시간에서 3시간씩 걸렸었거든요. 수많은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막 다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그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유가 스마트폰을 막 열어보고 카톡이 오면 답장도 하고 전화가 오면 짧게 통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된 거였어요. 사람은 이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 스위치 탁 켜고 또 뭐 전화 받는 스위치를 탁 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전환하기가 꽤 힘들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다가 다른 일로 옮겨갔을 때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고 제가 글을 써봤더니 시간이 확실히 주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집중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요, 뭐 예를 들면 뭐 매장 온라인 마케팅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책을 보고 해야 한다면 그럴 때는 스마트폰 무음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무음으로 해봤더니 자꾸 제가 그 스마트폰에 시선이 끌려가지고 책 보다가 스마트폰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음으로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예 뭐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놓거나 장롱 이불 깊숙한 뒤에 넣어 놓거나 그러고 나서 온라인 광고 세팅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시간 정도가 좀 흘렀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전화도 한 2곳에서 왔었고 문자도 한 5통, 카톡은 거의 뭐 한 20몇 개나 와 있더라고요. 만약 2시간 동안 제가 저 알림음을 다 들었다면 아마 온라인 마케팅 세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음이었어도 아마 계속 제가 보고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또 내일로 미뤄졌겠죠. 그러면 그런 일들 자체가. 매장이 늘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손님이 많아서 바쁜 것도 있겠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사실 의외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꽤 있어요. 그때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 일쑤죠. 보통 저도 그랬고 그것마저도 차단을 하게 되면서 이 단절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딱 하루만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한번 멀리 해봤는데 진짜 책 한 40페이지 정도를 읽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이게 세무 그리고 노무와 관련된 어떤 그런 파트였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넘는 세금을 제가 줄일 수 있었어요. 결국 이제 단기적이지만 변화를 이끌어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그러면서 빚진 것도 계속 갚아 나갈 수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는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겹쳐서 일어났었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있죠. 인간은 최소 3개월 정도면 이런 행동들이 그냥 습관으로 몸에 배기게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목표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목표가 있어도 아무리 목표를 세워놔도 시스템이 없으면은 달성하기 힘들거든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제가 무음으로 해놓지만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죠.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거의 이제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저랑 함께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받거나 하는 걸 잘 보지 못했을 텐데 저는 미팅할 때도 무조건 무음으로 다 바꿔놓거든요. 스마트폰도 무음이고 스마트워치도 무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그냥 뭐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을 하고 뭐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듯이 아주 그냥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실제로 저도 이제 빚이 있었는데 갚을 수 있어요.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투자를 위해서 또 레버리지를 위해서 빚을 좀 낼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했던 것들은 이것 때문에 저는 다 갚을 수 있었다고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단절의 기쁨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라든지 영화, 또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있어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나는 뭐 밤 12시에 잠을 자야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데 TV 예능에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요거 잠깐 5분 10분만 보고 잘까? 약간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벽 1시, 2시 다음날 좀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러면 생산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생산성 없는 일,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가 이제 이미 지쳤으니까. 그게 이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또 크게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무언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방해를 자주 받으면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매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계속 장사를 하게 되거든요. 유튜브로 아무리 강의를 많이 봐도 입력만 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출력도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입력만 하는 거니까 출력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 출력이라는 건 입력한 걸 이제 그대로 내뱉는다. 이제 입으로 내뱉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여과를 거쳐서 보탤 건 보태서 실현을 하는 거죠. 발현을 하는 거죠. 그죠?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입력만 주구장창 할 수 있는 그런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EBS에서 아주 오래된 프로인데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김구라 씨가 그때 MC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책을 읽을 때랑 또 영상을 볼 때 그리고 오디오북으로 책을 이렇게 들을 때 뇌의 활성화를 비교한 게 있었는데 확실히 책을 읽을 때 뇌의 반응이 엄청나게 급격히 변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뇌 활성화의 차이에서 엄청난 큰 다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 사람이 뇌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이상 우리의 뇌는 보고 듣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보다는 사실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영상은 그때뿐인데 책은 뇌가 활성화되면서 입력이 되니까 출력도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빚이 늘어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쓰레기 습관을 하루에 조금씩만 한번 줄여보세요. 분명히 큰 변화를 맞이할 거예요. 제가 직접 겪어봤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빚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똑똑한 개발자들은 우리를 무조건 중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중독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쇼츠를 3분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미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3분짜리 쇼츠가 많이 올라올 텐데 개발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뇌를 계속 중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오래 붙잡아 두려고요. 여러분, 뇌를 조종당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매출을 올리고 빚도 갚고 더 크게 그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응원할게요. 혹시 빚을 다 갚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습관을 고쳐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는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다 꼼꼼히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